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수는 지금의 이윤선입니다. 자, 주식시장에는 몇 가지 징크스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Sell in May and go away. 5월에는 주식을 팔고 시장을 떠나라 라는 미국 월가의 아주 오래된 격언 중 하나인데요. 과학적으로 뭔가 근거가 있는 건 아니지만 5월에는 보통 주식 성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올해에도 그 징크스 맞아 떨어졌습니다. 5월 첫 거래일에 코스피 지수 종가 기준으로 2212포인트였는데요. 현재 시각 코스피 지수 2028, 29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달 들어서만 코스피 지수 거의 200포인트 가까이 떨어졌고요. 코스닥 지수 역시 70포인트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자, 5월도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이 징크스의 5월이 얼른 끝나고 6월에는 좀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기대해보면서 고수는 지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수는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문자와 전화 상담 모두 가능한데요. 먼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상담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샵 4980번으로 갖고 계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또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텔레비전으로 시청이 어려우신 분들은요, 유튜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라고 검색을 하신 후 입장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 보시면서 댓글 참여까지도 가능합니다. 또 방송이 끝난 후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센플러스 박정식이라고 치신 후에 입장하시면 방송이 끝났어도 상담은 계속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고수는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에 고수 박정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이 일단 시작은 참 좋았어요. 강보합권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저가라고 판단이 된 건지 코스피 시장 외국인과 기관 들어오면서 좀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어제장에 좀 하방 베팅력이 돼 있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약간 조정 베팅력을 해놨기 때문에 오늘장까지는 조금 더 조정력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나마 오늘은 좀 양호한 수급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의 콜풋 포지션을 보면 콜옵션 쪽으로 살짝 더 쏠리면서 개인들이 콜옵션을 뺏기는 그러한 포지션이 지금 잡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하락이 완화되는 포지션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살짝 할 수 있었는데 지금 현재 보시면은 중요한 지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 1분기 GDP 발표가 오늘 있고요. 이 지표가 일단 긍정적으로 발표가 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중국 비제조업 PMI, 제조업 PMI 발표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녁 글로벌 시장, 그리고 내일 우리나라 시장 수급과 글로벌 시장까지 양호하게 흘러간다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일정 부분 반등력을 기대할 수 있는데, 만약에 오늘 시장도 GDP가 이상하게 발표가 나면서 미국 GDP가 안 좋게 발표나면서 안 좋게 올라가고, 또 내일 시장도 우리나라 시장 수급이 오늘처럼 좀 강력하게 좀 상방 베팅력이 오늘 이상 들어오면은 다행인데, 안 들어오고 글로벌 중국 지표 안 좋게 나오면 또 조정력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단기 반등력은 조금 기대하지 마시고, 금요일 날 우리나라 시장 흐름, 그리고 글로벌 시장 흐름을 확인한 다음에 긍정적이면 월요일부터 단기 반등력을 노리는 그러한 수순으로 가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금요일 날까지 지속적으로 부정적이면 일단 다음 주 월요일까지도 계속적으로 조정력을 보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GDP 그리고 내일 수급과 우리나라 증시의 흐름 상황, 그리고 금요일에 글로벌 증시까지 확인하신 후에 다음 주에 좀 잘 대응하시기를 권해주셨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은 일단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오전에는 들어왔는데 나중에 점점
이제 매도로 전환하면서 코스닥 역시 약보합권으로 빠진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코스닥은 조금 빠지고 코스피는 올라간다고 보면 될까요? 지금 일단은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눌렸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코스닥 시장에 외국인 매도 물량이 나오는 것이고 다소 코스피는 조금 매도 물량이 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균형을 좀 맞추는 것이죠. 근데 아직까지 가격적으로는 시세가 살아난다라는 신호를 우리한테 주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 시장을 조정력으로 보시고 내일 시장까지 확인하고 내일 시장 확인한 그 포지션을 가지고 월요일 시장을 또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러한 국면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요즘에는 그런데 이 미국과 중국의 글로벌 이슈를 안 살펴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이슈 하나씩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금리 동결은 없다라는 FOMC의 의사록 발표가 있었는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 미국 국채 10년물과 3개월물의 금리가 큰 폭으로 또 역전이 됐습니다. 어떻게 금리 인하 기대해봐도 될까요? 아직까지는 연준에서 금리 인하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그걸 기대하면서 증시를 긍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리를 인하한다는 것 자체가 결과적으로 뭡니까? 경기가 침체되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한다는 것이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단기적 반등력은 나오겠지만 약간 중기적으로는 결과적으로 시장은 또 하락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을 기대하지 마시고 시장을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국채 수익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미 1년물하고 10년물은 역전이 발생이 됐어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제 2년물과 10년물도 역전이 발생이 될 것 같고 이미 2년물과 5년물은 예전에 역전이 됐습니다. 물론 조금 최근에 중국과 미국의 분위기가 좀 무르익었을 때는 다시금 좀 회복이 됐었는데 요즘 최근에 또 굉장히 역전율이 좀 심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경기 침체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 다만 아직까지 무엇인가가 터지지 않았을 뿐이다. 그래서 증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언급을 했죠. 2018년부터 경기가 침체가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증시는 고점을 찍었고 그리고 점차적으로 우하향 기조로 계속 저점과 고점을 낮춰나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2018년 1월 달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도 그때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눈여겨보시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경고를 보내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또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방송에서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야 좋아한다.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좀 현실적으로 이야기해 드리고 싶어요. 증시도 마찬가지고 글로벌 경기도 마찬가지고 이미 꺾이기 시작했어요. 인정해야 돼요. 그거는 일단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왜? 아직까지 무엇인가가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뭐 중국에서도 회사채 디폴트 난다 하는데 지금 제대로 뭐 나서 크게 뭐 쓰러진 기업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안 터졌잖아요. 그죠? 미국도 국가 부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그리고 기업들이 발행한 그 부채 레버리지 론이 좀 증가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문제점만 계속 제시될 뿐 터지지 않았잖아요. 마지막에 그 대하락장, 즉 경기 하락의 끝은 무엇인가가 터져 나와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 그게 터지지 않았어요. 그게 터지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우리는 우하향 기조로 시장을 인식을 하고 철저하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장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물려 들어가면 수년간 그 포지션을 잡고 힘들어 하실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나는 장기 투자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하는데 보통 2, 3년만 버텨도 엉덩이 들썩들썩대고 굉장히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런 거 하기 싫으시면 철저하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하셔야 됩니다. 네, 아무래도 좀 장이 힘들다 보니까는 작은 소식에도 좀 호재가 있다면 아무래도 기대를 해보게 되는데요. 우하향 기조라는 걸 인식하시고 대응을 해 나가시길 전해주셨습니다. 자, 또 중국의 이 미중 간 무역 협상 관련해서 희토류를 좀 무기화에 관련한 언급이 또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나라 희토류 관련 주들도 좀 계속해서 영향받고 있거든요. 네, 지금 희토류 관련 주들이 오늘만 하더라도 지금 보면은 상당히 많이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유니온이 대장주입니다. 유니온. 자, 유니온을 일단 보고 그리고 유니온 멀티리얼즈.
근데 유니온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 4,200원부터 히토류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으니 유니온이 대장이 될 것 같다고 이미 언급드렸던 종목이에요. 그죠? 근데 많은 분들이 얼마나 많이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유니온 머티리얼도 있고 자회사죠. 지분율 50% 넘게 갖고 있는 회사. 이 회사도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인 같은 회사들, 이런 종목들. 그리고 또 오늘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들 중에 노바텍도 히토류랑 살짝 엮여 있더라고요. 자석 만드는 회사인데, 자석, 응용 자석을 활용해서 지금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 노바텍도 같이 좀 엮여서 움직이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 히토류 관련 주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오늘도 상승력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히토류 관련 주들뿐만 아니라 또 섹터가 또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죠. 무엇이죠?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인가요? 그렇죠. 네, 돼지열병 관련주들도 오늘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성사료 같은 경우에는 상승력이 아주 강력하게 나왔다가 지금 밀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장에 저도 개인적으로 우성사료를 매수할까 말까 한참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 방송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놓쳤어요. 네. 근데 아쉽더라고요. 왜냐면 이거 어제 또 그 이낙연 국무총리님이 일단은 여러 가지 회의를 해서 돼지열병 관련 이슈를 언급을 할 거라는 거를 인지는 하고 있었는데 초반에 조금 움직이다가 상승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러면 이대로 그냥 끝나는 건가 하고 그냥 무시를 했는데 역시나 급등력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이 시세를 우리가 따라 들어가기에는 조금 좀 애매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대로 시세가 밀려버리면 다시 또 3,400원, 500원까지 또 밀려서 우리가 또 물림 현상이 발생이 될 수 있거든요. 지금 시세에서 접근을 한다면 철저하게 좀 분봉 관점으로 파동적으로 기술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이거 우성사료 내려오면 3,680원 정도에는 좀 기술적으로 분봉상 짧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은 가능할 것 같아요. 물론 깨지면 빨리 빠져나와야겠죠. 그 점만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한일 사료 같은 것도 오늘 뭐 상승력이 8% 정도 나오고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상승력 나오는 종목들 중에 상위권에 놓여져 있는 건 요 두 종목밖에 없네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사료 관련주들 그리고 요 돼지열병 관련주들 갖고 단기 트레이딩 관점은 아침에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서는 좀 늦은 것 같아요. 네, 지금 사료주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요. 지금은 너무 올랐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조금 늦었다. 조금 눌림세가 왔을 때 한번 접근해 보시는 방법 전해주셨습니다. 자, 또 하나 또 여쭤볼게요. 상암 자율주행 페스티벌이 열린다고 합니다. 자율주행 관련 업종들, 종목들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오늘은 그 관련주들이 움직이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미 돼지열병 관련주 놓쳤잖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히토류 관련주들 놓쳤고 전 잡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 히토류, 돼지열병 이런 거 만약에 다 놓쳤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접근해야 될 거는 이 자율주행 관련 이슈인 것 같아요. 6월 22일인가요? 그 관련 행사가? 네, 6월입니다. 6월 22일 날 행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그거를 매집해 나가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또 종목명을 좀 언급하기는 좀 그렇고 저한테 유도 질문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으세요. 왜냐하면 그 자율주행 관련주 종목들이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고 자산가치 대비 저평가되고 흑자를 내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서 매집을 해 나아간다면 6, 7월에 긍정적인 결과는 충분히 낼 수 있다고 봅니다. 6월에서 7월 정도의 자율주행차 관련해서 좀 성과를 볼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한번 잘 검색을 하신 다음에 접근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혹시 또 다른 뭐 종목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종목군이 뭐가 있을까요? 왜냐면은 자꾸 좀 PD님도 유도 질문을 하시는데 네. 언급을 할 수 없는 게 이미 이 자동차 이거 섹터 부품주들이 많잖아요. 많은데 이 자율주행으로 이제 매집이 돼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게 몇 종목 없어요. 제가 또 거짓말을 또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방송에서 언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 유도 질문을 하시면 안 돼요. 차라리 카톡방으로 들어오세요. 샘플러스 박정식 들어오시면 제가 뭐 관련 주들 일정 부분 알려드리도록은 하겠습니다. 네.
네, 자율주행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쌤플러스 박정식 검색하신 후에 들어가시면 정보 좀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우리 고수님이 관심 갖는 종목에 대해서 좀 여쭤볼까 합니다. 일단 지난주에 링네트 추천해 주셨는데요. 목표가가 4,470원이었는데 월요일에 이미 도달을 했어요. 네, 달성이 됐죠. 네, 오늘 종목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링네트 제가 어디까지 상승이 나온다고 했냐면 4,400원이었나요? 그죠? 4,470원. 4,470원. 네, 근데 지금 현재 고가로 정확하게 4,520원 정도 터치하면서 충분히 매도 기회를 줬습니다. 그래서 단기 관점의 매매는 충분히 이루어진 것 같고, 근데 이제 링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이 좀 재무제표가 괜찮아요. 547억짜리 흑자 회사고 꾸준하게 순이익을 내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645억이죠. 즉 뭐예요? 적정 주가입니다. 그러면 얘는 이슈력만 달라붙으면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인데 아직까지 이제 이슈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링네트가 본격적으로 상승력이 나오려면은 이제 뭐 5G 관련해서 3월 인터넷 쪽이 좀 부각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런 쪽으로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이슈화를 못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아직까지 좀 여러분들이 좀 기술적으로 이 파동 관련적으로 접근을 하시면 이렇게 좀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추천 종목은 또 어떤 건가요? 시장이 많이 하락했잖아요. 네. 네. 지금 뭐 제가 저는 이제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잘 냈어요. 지금 막 주구장창 하락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엄청나게 수익을 이제 많이 냈는데 문제는 중요한 게 그런 수익을 낼 수 있는 중소형 매집주들이 별로 없어요. 지금 하락장에서는. 근데 지금 하락장에서 많이 좀 극단적으로 내려온 대형주들은 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현대백화점입니다.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도 좀 극단적으로 내려온 케이스여서 84,000원, 85,000원 이하로 좀 천천히 조금 시일을 두고, 그러니까 제가 꼭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그냥 한 방에 덜컥 매수를 해요. 그러지 마시고 시일을 두고 내려오면은 한 82,000원 정도 전저점 부분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시일을 두고 야금야금 분할 평단으로 한 8만 원 초반대까지 내려갈 걸 감안해서 매집을 해 나아간다면 정말 긍정적인 것 같고 이런 주식도 말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뭐 롯데 하이마트. 네. 롯데 하이마트도 이미 좀 극단적으로 많이 내려온 케이스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43,000원 이하로 뭐 여기서 뭐 시장이 한 번 더 급락 나와봤자 빠질 자리가 얼마입니까? 4만 원짜리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요 43,000원에서 4만 원 정도까지 시일을 두고 차근차근 평단을 낮추면서 매집을 해 나아간다면 여러분들 지금같이 시장이 많이 힘들어도 여러분들의 돈을 지키고 또 여러분들의 돈을 시간이 때가 됐을 때 불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좀 공략을 하시면 된다. 돈이 좀 많고 좀 난 대형주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리고 또 어떤 종목이 있냐면 극단적으로 하락한 게 롯데쇼핑도 극단적으로 많이 하락을 했어요. 봐봐요. 얼마나 많이 하락했습니까? 여기서 롯데쇼핑이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와봤자 15만 2천 원 내지는 14만 8천 원이라고요. 그러면 15만 2천 원에서 14만 8천 원까지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하니까 지금부터 시일을 두고 야금야금 평단 매집을 하면 이것도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가 있잖아요. 하락장에 또 이 소나기도 피할 수 있고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대형주를 갖고 이미 이제 극단적으로 자산가치 대비 내려온 그런 대형주를 갖고 공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슈를 보니까 코오롱 인더가 좀 그나마 그 수소차 관련 섹터의 기술력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종목을 보니까 많이 내려왔어요. 진짜 많이 내려왔습니다. 이 코오롱 인더 지금 물리신 분들 꽤 많으시죠?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봐봐요. 이제 괜찮은 게 뭐냐면 이 코오롱 인더 같은 경우가 순자산 가치가 2조 700억이거든요. 2조 700억. 2조 700억인데 흑자를 잘 내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실적 컨센서스 보시면 2018년보다 2019년이 훨씬 더 실적이 긍정적으로 발표날 그럴 상황이고 그리고 수소차 관련 섹터에 엮여서 상승력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위치를 보세요. 순자산 가치가 2조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1조입니다. 1조. 자산 가치 대비 반토막 됐어요. 근데 우수한 수소차 관련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수소차 시대가 본격적으로 커지면 이 코오롱 인더가 지금 현재가 역사적 저점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좀 극단적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코오롱 인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지금 현재 자리서부터 조금 분할로 4만 원 이하로 모아가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파동상 보면은 이렇게 내려오면서 거래량이 좀 급등력으로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음봉으로 떨어지잖아요. 그죠? 막 내려오고 있는데 계속 내려오는 와중에 이렇게 내려오는 와중에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음봉 떨어졌는데 거래량 확 줄면서 이렇게 도직격이나 양봉 뜨면 이게 단기 바닥형 또 패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코오롱 인더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현대백화점, 롯데쇼핑, 코오롱 인더 알려주셨습니다. 코오롱 인더는 지금부터 4만 원 이하로 분할 매수하면 좋겠다라는 전략 주셨는데요. 자, 세 개 다 여쭤볼 수는 없고 그럼 맨 처음에 추천해 주신 현대백화점 가격 전략, 목표가 어느 정도 보고 계신지. 파동력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죠. 파동력. 그러면 얘가 저점을 더 갱신하면 파동이 좀 바뀌겠지만 저점을 갱신하지 않고 이대로 올라온다면 88,000원 내지는 91,000원 정도 자리까지 단기적인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방송에서는 88,500원 적어드렸을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정도 단기 차익은 충분히 단기간 안에 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조금 더 뭐 저점을 더 주더라도 버티면은 9만 원대까지는 무조건 올라오는 그런 종목이에요.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시장이 반등력이 일정 부분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요 84,000원 이하로 열심히 모아가시고 시일을 두고 매집을 하세요. 84,000원 위로 올라가면 더 이상 매수하지 말고 4,000원 이하에 있을 때만 좀 시일을 두고 느긋하게 매집을 하다가 올라오면 88,000원 이상에서 매도하는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 워낙에 시장 흐름이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손절가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손절가는 제가 좀 짧게 잡아드렸습니다. 네. 방송에서는 손절가를 꼭 잡아야 되니까 83,500원 손절가 제시해드렸는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만약에 여기서 더 이상 저점을 형성하지 않고 상승력이 나오려면 83,500원을 깨지 않아야 돼요. 83,500원을 깬다는 건 저점을 조금 더 준다는 거거든요. 대략 한 82,000원에서 81,000원 정도 수준까지 조금 저점을 더 준다는 거니까 잠깐 커트했다가 밑에서 다시 공략하는 그런 전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고수와 함께 알아본 오늘장 이슈, 히토리와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종목들 좀 알아봤고요. 그리고 오늘의 종목, 극단적으로 내려온 대형주를 공략하라. 그중에서도 현대백화점, 롯데쇼핑, 코오롱 인더 제시해 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전화 상담 시간이 이어지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는 어떤 종목이 담겨 있으신가요? 언제 사야 할지 모르겠다, 언제 팔아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종목 있으시다면 고수는 지금과 함께 하시면서 그 고민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와 문자 모두 가능합니다. 먼저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상담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샵 4989번으로 갖고 계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전화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오늘 상담 놓치신 분들은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센플러스 박정식이라고 검색하시는 입장하시면 방송이 끝났어도 상담을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상담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문자가 들어와 있네요. 2476번님이 RFHIC 22,900원에 매수하셨고요. 15% 비중으로 갖고 계시다고 문자 주셨습니다. 수익을 보고 계세요. 요즘에 워낙에 장이 어려워서 이렇게 수익 보는 시청자님 뵈면은 정말 반갑기만 한데요. 고수님, 어떻게 가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그 무선통신 및 방위 산업에 활용되는
GaN 트랜지스터, GaN 전력 증폭기, 그러니까 5G 쪽에 좀 엮여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실적도 상당히 이제 괜찮은 기업이고, 특히 이제 2017년 대비 2018년에 실적이 엄청나게 성장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상승력이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1,600억의 순자산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6,130억이에요. 이제 올라갈 만큼 올라가고 부각받을 만큼 부각받은 주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단기적 차익 실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락력이 1차적으로 강력하게 나온 이후에 기본적 되돌림 상승력 38.2% 구간, 조금 더 50% 구간까지 꼬리로 줬죠. 올라갔다가 이제 조정을 겪는 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단기적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매도해야 된다.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갖고 가면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니까요. 이미 올라갈 만큼 부각받은 종목이라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자,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자, 1080번님이 무림 PMP 네, 종목 9,845원에 매수하셨고요. 1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굉장히 고가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지금 거의 반토막이 났다고 봐도 되겠는데요. 고선님 어떻게 할까요? 무림 PMP가 지금 자산 가치로 보면은 좀 저평가 기업이긴 해요. 지금 보시면은 실적도 괜찮고 6,139억짜리가 지금 3,075억인데 문제는 과거에서부터 이 종이 목재 섹터는 자산 가치 대비 한 3분의 1 토막 정도가 기본적으로 납니다. 근데 지금 자산 가치 대비 그나마 좀 50% 구간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안 빠질 것 같은데 여기서 3분의 1 토막 나니까 한 대략 50% 정도 더 빠질 수 있는 그 자리는 있어요. 극단적으로 하락을 하면. 그러니까 이 종이 목재 쪽의 극단적 하락 자리는 자본 총계 대비 3분의 1이나 4분의 1 토막 정도 수준이 극단적 하락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과거의 주가가 얼마였습니까? 2017년에 4,000원대였죠. 4,000원대.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내려와야 조금 이제 극단적인 하락 자리. 그리고 요 4,000원 이하로 빠져주고 3,000원 정도 자리까지 가야 이제는 더 이상 빠질 수가 없는 극단적 바닥자리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가격 구간, 즉 얘는 이미 시세가 강력하게 부각을 받았죠. 그러니까 한참 뭐 대북 관련주 섹터랑 같이 이제 움직이면서 그 산림 산업 쪽에 또 엮이고 막 하면서 결과적으로 상승력이 강하게 나왔다가 그대로 다 지금 죽는 격이라서 이대로 싹 죽으면은 극단적으로 죽으면 3,000원대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주식이 그 자리가 이제 바닥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중장기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3,000원대에 추가 매수해서 딱 5년 들고 가시면 해결됩니다. 하지만 나는 그런 식으로 베팅이 너무 힘들다. 난 그렇게 기다릴 수가 없다. 그러면은 지금 끊어내고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나아요. 왜? 이 무림 PMP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시세를 강력하게 이끌 만한 이슈화를 시킬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이미 북한과의 관계도 상당히 좋지 않잖아요. 핵을 포기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산림 산업 쪽으로 다시 엮일 수도 없고 그리고 다시 이슈화를 만들려면 무엇인가가 생겨야 되는데 지금 그럴 건덕지도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상태로 조금 중기적으로 좀 하락이 더 나타날 수 있으니 나는 그렇게 오랜 기간 추가 매수해서 평단을 끌어내려서 장기적으로 해결할 그런 생각이 없으시다면 지금 끊어내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종목으로 교체 의견 좀 주셨습니다. 자, 다음 문자 9087번님이 보내주셨어요. 풍국주정을 19,000원에 매수하셨는데요. 비중이 100%십니다. 저 현재 한 20% 손실을 보고 있는데 이미 비중이 100%세요. 네. 고수님 어떻게 하죠? 네, 풍국주정.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인기 있는 종목을 꼭 매매를 해요. 이미 시장이 막 부각받았는데. 근데 이미 인기 있는 종목이어서 시장이 막 부각받은 종목이 내려가면 얼마나 많이 내려가겠습니다. 이미 고평가인데, 그죠? 시장에 부각받은 만큼 받은 거잖아요. 1,200억짜리가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1,966억이었죠. 이 종목이 급등하기 전에 여기 9,600원짜리에는 자산가치 대비 저평가였어요. 근데 이제 수소차 섹터에 엮이면서 그리고 그 전에는 더 저평가였고 6,000원대는. 근데 이미 시장에 강력하게 부각받은 종목이 더 갈 줄 알아요, 사람들은. 왜? 이 제약바이오 열풍에 푹 빠져 있어요. 화장품 섹터 열풍에 또 푹 빠져 있어요. 그죠? 가는 종목이 계속 갈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시장이 뭐예요? 지금 시장이 강세장이에요? 대세상승 장세예요? 아니죠? 지금은 일정 부분 훅 띄우면은 그대로 다 죽는 시장이에요. 왜? 약세 시장이기 때문에.
대시세를 만들 수가 없어요. 지금 시장 국면에서는 2020년까지는 바닥 찍을 때까지 그 무엇인가가 터져서 시장이 대규모 하락이 나오기 전까지는 대시세를 만들 수가 없다고요. 내가 세력이라고 생각해도 저도 못 만들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풍국주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치에서는 철저하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러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기술적으로 언급드릴 수밖에 없어요. 15,400원이 이탈되면 일단 매도로 도망친다. 하지만 15,400원이 이탈되지 않고 이대로 상승력이 나오면 18,000원 정도 자리까지 단기적 상승력 노려보시고 빠져나오는 전략을 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5,400원 지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이탈 여부 잘 체크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자는요. 9248번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사이맥스 1,2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15%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사이맥스 여전히 손실 중이세요. 자, 반도체 쪽이잖아요. 어떻게 좀 장기적으로 갖고 가면 될 수는 있을까요? 사이맥스 좀 저평가네요. 그러니까 자기 자본 총계 대비 좀 아래로 내려오는 그런 반도체 주식입니다. 그러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가가 10,000원대죠. 비중이 15%니까 손절하기 싫으시면 평단을 좀 확 끌어내려도 될 것 같아요. 근데 평단을 그냥 막 끌어내리면 안 되고 시장의 극단적 하락력을 고려한 그 바닥을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시장의 극단적 하락을 고려한 바닥은 이대로 내려오면은 대략 한 6,000원대 구간이 극단적 바닥력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그냥 올라가면은 즐기시면 돼요. 하지만 시장 하락력과 맞물려서 빠지면 6,000원에 추가 매수하면 평단을 7,000원대까지 끌어내릴 수 있겠죠. 똑같은 비중으로 15%까지 매수를 해버리면 그러면은 충분히 평단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추가 매수 대응하려면 6,000원짜리 기다리시고 6,000원짜리 안 주고 올라가면 지금 현재 물량 그대로 홀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중장기적으로 내려오면 15% 더 들어가서 평단 끌어내서 대응할 거야. 그렇게 하셔도 되고 나는 이대로 생짜로 기다려서 올라올 때까지 버틸 거야.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다만 시장이 안 좋으면 못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으면 시간은 걸릴 수 있어요. 그 점만 명심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도 연결 가볼게요. 9641번님이 보내주셨어요. 카카오를 135,000원에 매수하셨고요. 이분도 좀 비중이 높습니다. 50%로 갖고 계세요. 근데 금액적으로 봤을 때 5월 15일에 한번 최고점을 조금 찍었었는데 그때 들어가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잘못되는 게 바닥에 있을 때는 안 건들고 꼭 인기가 있을 때만 건드려요. 그죠? 네. 아주 그냥 잘못된 투자를 그냥 반복적으로 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봐봐요. 파동상 정확하게 보면 카카오를 좀 이야기해드리면 저는 예전부터 그랬어요. 네이버가 자기 자산 가치 대비 한 7배 정도 올라갔을 때 카카오는 2배도 못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네이버에 투자할 바에는 저는 카카오에 투자하겠다. 왜? 상대적 저평가니까 똑같은 섹터인데. 그래서 카카오는 10만 원 밑으로 모아가면 무조건 돈 벌 수 있는 주식이다라고 제가 이제 여러 번 언급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과거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제 말대로 10만 원 이하로 모아갔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 벌었겠죠. 물론 이제 2017년에 제가 이야기했으니까 한참 부각받고 내려와서 10만 원대를 쉽게 깨지 않고 한 대략 86,000원 정도 저점을 줬다가 다시금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제 말대로 했으면 지금 벌써 한 대략 20-30% 정도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근데 지금 얼마예요? 13만 원이죠. 하락력이 나오고 그 하락 파동의 역파동인 61.8% 구간까지 되돌림 반등력이 나온 거예요. 일종의 이제 파동으로 보면 약간 중기적 수렴 파동이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장기적 수렴 파동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카카오는 어디로 튈지 몰라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약간 수렴형 패턴이어서 카카오가 대시세가 나오려면 강세장이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강세장이에요? 아니요. 그죠? 네. 그러면은 이 종목이 앞으로 대시세를 만들려면 몇 년 기다려야 될까요? 오래요. 그렇죠. 네. 최소한 4년에서 5년은 끌고 가야 되는 주식이에요. 그러면 나는 그렇게 못 끌고 가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파동적 대응을 하셔야겠죠. 그러면 지금 파동적 대응을 굉장히 잘못하신 게 봐봐요. 하락폭에 정확하게 61.8% 구간 13만 6천 원 저항짜리예요. 이거는 누가 봐도 매도짜리인데 매도짜리에서 들어가신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도 파동적으로 대응하면 손절 라인 잡고 올라가면 본절 처리하고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저는 또 기술적으로 언급드릴 수밖에 없어요. 12만 2천 원 정도가 이탈되지 않아야 됩니다. 이탈되면 11만 3천 원 정도까지 더 내려갈 수 있으니까 12만 2천 원을 손절 라인 잡고 안 깨지고 올라가면 일단 본절 처리하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손절 라인 12만 2천 원이라고 대응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문자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7253번님이 보내주셨네요. 서울 반도체 19,200원에 50%. 요즘에 계속 비중이 높으신 분들이 많이 문자를 주고 계세요. 근데 다행히 이분은 오늘 계속해서 오르면서 매수가 근처 왔거든요. 어떻게 갈까요? 근데 일단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좀 양호합니다.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는 회사라서 저도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서울 반도체 또한 시장이 못 가면 못 가요. 그래서 그나마 좀 오늘 상승력이 나와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지금 상승력이 나오고는 있지만 지금 6,500억짜리가 지금 시가총액이 1조 1,000억대니까 극단적 하락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리는 그냥 기술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자리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그리고 여러분들이 맨날 보면은 종목 상담할 때 뭐 업황 분석도 해주세요. 뭐 앞으로의 전망은요. 전망과 업황은 여러분 강세장에서만 하는 거예요. 경기가 상승이 나올 때 전체적인 글로벌 경기가 시장 경기가 하락하고 있는데 무슨 전망이고 업황입니까? 누가 좋아요? 안 좋죠, 그죠? 아무리 실적 좋은 회사 주식도 경기가 하락할 때는 못 가는 거예요. 그 점을 여러분들이 좀 인식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나마 서울 반도체가 지금 상승력이 나오니까 18,900원이 이탈되지 않는 한 홀딩 관점 유지하시고요. 이대로 상승력 나오면 2만 원의 저항으로 부딪힐 수가 있으니까 일단 2만 원에 매도하시고 다시 노리시려면 재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격 전략 잘 기억하셨다가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입니다. 8000번님이 주셨어요. 자연과 환경 2,000원 30% 향후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1,700원 중반, 1,800원대에서 머물던 종목이었는데 오늘 개파락을 크게 했습니다. 거의 20% 정도 빠졌어요. 아, 유상증자가 있었네요. 네. 236억. 주당이 1,230원 정도 발행이 된 거니까 이거 1,200원 근처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업을 투자하실 때 어떤 걸 봐야 되냐면 이 기업이 순이익은 잘 내고 있는지 그리고 이 순이익을 잘 내서 현금성 자산은 많이 확보하고 있는지 그런 걸 봐야 돼요. 돈이 없으면 기업이 뭘 합니까? 유상증자 발행하고 대규모 CB 발행하고 그리고 BW 발행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급락 맞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꼭 그래서 재무제표를 봐야 된다니까. 여러분들 흑자를 내고 있는지 그리고 현금성 자산은 있는지 그런 걸 봐야 이 기업이 앞으로 유상증자 하겠네, CB 발행하겠네, 딱 각이 딱 쓰잖아요. 그럼 당연히 자연과 환경은 돈이 없는 회사죠. 그럼 대규모 자금을 한 번씩은 꼭 확보를 해야 돼요, 주기적으로. 그럼 이번에도 똑같이 자금을 확보해야 돼서 대규모 유상증자를 한 거 아닙니까? 그죠? 요렇게 한번 해놓으면 한 몇 년 버티는 거예요. 순이익을 못 내도.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 봐야 되는데 그런 걸 꼭 안 보고 차트만 보고 매매를 하니까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이거 1,200원대까지 일단은 빠질 거예요. 빠졌다가 만약에 이제 유상증자가 잘 되면은 일정 부분 상승력을 또 만들어 내겠죠.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이니까 이게 잘 진행이 돼야 상승력이 나올 수 있는데 그 상승력은 오래 걸려요. 아시겠죠?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게 100% 청약이 돼야 되고 100% 청약이 완성된 후 재무 구조를 크게 개선시켜야 주가가 좀 중장기적으로 올라올 수 있어요. 그거 안 되면 더 밀릴 수도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버티지 않고 손절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손절 관점이에요. 네, 손절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 문자 또 이어가겠습니다. 9910번님이 나노메딕스를 6,47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 100%로 갖고 계십니다. 자, 나노메딕스 지난주부터 그래도 일단은 상승 흐름 타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괜찮을까요? 네, 나노메딕스
저는 일단은 재무제표를 좀 살짝 보고 이거 장난 아니네요. 336억짜리 회사고 지금 아직도 자산 가치가 1,800억이고 지금 물리신 가격이 6,400원. 이거는 올라오면 본절 처리하세요. 지금도 상당히 많이 고평가고 내려갈 자리 많이 있는 주식이고 장기간 하락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력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절대 끌고 가시면 안 되는 주식 중에 하나예요. 하나. 적당히 반등력 나오면 도망쳐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크게 물리시지 않았네요. 그러면 이거는 본절 오면 매도는 하시는데 잠깐 파동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도망치세요. 많이 못 올라가니까. 절대 버티시면 안 됩니다. 이대로 상승력 나오면 한 6,900원 정도 자리는 찍어주겠네요. 6,900원. 6,900원까지 노리시도 마시고 일단 물렸으니까 6,400원, 6,500원 정도 오면은 이제 매도 들어가십니다. 아시겠죠? 절대 버티지 마세요. 6,500원에서 6,900원 사이 매도 하십니다. 네, 6,500원에서 6,900원 사이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 문자입니다. 2476번님이 주셨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92,534원 5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좀 더 높은 가격에 사셨다가 단가를 낮추기 위해 추가 매수를 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매수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면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미 시장에 강력하게 그 섹터 형성을 하면서 올라온 주식들이잖아요. 그죠? 제약 바이오의 열풍을 타고 2014년부터 2018년 초반까지 이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러니까 언제나 강세 시장에서는 그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 섹터가 있고 그 주도 섹터는 시장의 하락과 함께 몰락한다라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해드렸고 고점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투자를 하면 안 되는 종목이다라고 여러 번 언급드렸습니다. 제가 2017년부터 경고를 했고 2018년에는 공매도 때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정도로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걸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막상 지금 결과가 나왔는데 어때요? 잘 내려오죠? 봐봐요. 지금 현재 순자산 가치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순자산 가치가 1조 6천억짜리 회사인데 그 열풍을 타고 올라오니 지금도 시가총액이 7조 9천억이에요. 그럼 얼마나 많이 고평가예요. 그죠? 내려갈 수 있는 자리는 엄청나게 무궁무진하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코오롱 생명과학과 코오롱 티슈진도 인보사 사태 그 하나로 인해서 엄청나게 하락이 나오지 않습니까? 시총이 2조 이상 증발했어요. 순식간에 한순간이에요. 막 소송한다 어쩐다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을 주도한 섹터는 언제나 그 약세장을 맞이하여 시장의 하락과 함께 몰락한다니까요. 그리고 다시 또 강세장에 출현하면 새로운 주도 섹터가 되는 거예요. 한없이 무궁무진하게 상승하는 그런 섹터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이거를 중장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 굉장히 지금 위치에서는 힘들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미 계속적으로 접근하지 말아라. 접근하더라도 철저하게 손절 관점으로 대응을 해라. 트레이딩 관점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드린 거고 매수가 92,000원까지 언제 올라옵니까? 이거 적당히 반등 나오면 도망쳐야죠. 그래서 제가 기술적으로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54,000원이 깨지면 일단 손절로 도망치시고 54,000원이 이탈되지 않고 올라오면 한 59,000원 정도 저항을 받을 수 있는데 그나마 좀 갭은 메꿔야 되니까 한 66,000원 정도에 빠져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셨다가 손실액 최대한 줄여 나가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또 이어갈게요. 5711번님이 주셨어요. 라온시큐어를 3,561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3%이십니다. 자, 다행히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지금 손실률이 한 5% 정도로 크지 않으세요. 어떻게 내려갈 것 같으면 지금 빨리 정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라온시큐어는 이 차트를 보시면은 네. 저평가였던 시절이 옛날이었어요. 옛날. 대략 한 2014년. 제가 이때 한창 그 핀테크 열풍이 불 때 라온시큐어가 적정 주가 수준의 보완주였거든요. 자기 자산 가치 대비. 그래서 일정 부분 부각받을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제가 언급하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6,000원대까지 상승력이 나왔어요. 근데 이때 이후로 얘는 계속적으로 고평가권이에요. 봐봐요. 어느 정도로 고평가권인지. 여기 보시면
순자산 가치가 얼마입니까? 187억이에요. 187억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1,078억입니다. 얘는 저때 이후로 계속적으로 고평가권이라니까요. 그러면 시장이 하락력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도 같이 밀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 것, 현재의 주가 위치를 좀 파악하고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현재의 주가 위치가 이거 시장의 부각을 받고 있는 위치구나. 그러면 재수 없으면 내려가면 많이 내려갈 수 있겠네. 그럼 난 이거 사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라온 시큐어 그러면 제가 만약에 매매를 해도 트레이딩 관점인 거예요. 절대 이건 물려 들어가면 안 되는 주식입니다. 그러면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파동을 딱 잡아보니까 이렇게 잡히네. 그러면 이 파동력을 보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3,280원이 깨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추가 하락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손절 잡고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이미 파동이 깨졌어요. 단기적 파동은. 이 기준선짜리 있죠. 여기 얼마입니까? 이거 3,550원짜리죠. 이미 어제 흐름에서 3,550원짜리를 이탈시켜서 나 추가 하락할 거야 라는 신호를 준 거예요. 그럼 오늘 정확하게 고점으로 어디까지 되돌림 줬어요? 고점으로 고가로 3,555원까지 딱 기준선 자리까지 되돌림을 줬죠. 그 여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시초에 3,550원까지 되돌림 들어왔을 때 매도를 했어야 되는 주식이에요. 이 주식은 철저하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그래서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요. 전화 걸려와 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어떤 종목 갖고 계시죠? 예, 저 대원이요. 대원이요. 매수가 비중 부탁드립니다. 13,600원이고요. 네. 50%입니다. 13,600원에 50%. 일단 수익 축하드립니다. 수익 굉장히 많이 보고 계시네요. 네네. 네, 장이 어려운 와중에 이렇게 또 수익을 보는 시청자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위로 더 올라갈까요, 고수님?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축하드려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제 수익 내는 게 1년에 한 번, 두 번 있을까 말까 한데, 그죠? 네네. 네, 정말 축하드리고 대원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상당히 좋네요. 일단 실적 성장세를 타고 이 대시세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미 파동을 넘어섰네요. 파동을 넘어섰고 이거는 제가 잠깐만요. 차트를 좀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언제 매도해야 될지가 궁금하신 거죠? 예, 지금 한 25,000원 정도까지는 보고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네, 잠깐만요. 예. 제가 한번 파동을 한번 잡아볼게요. 자, 지금 이 대원의 파동력은 일단 지금 현재 23,300원짜리가 저항자리가 됩니다. 23,300원짜리가 저항자리고 이 자리를 강력하게 돌파가 나와야 23,400원 정도, 그러니까 23,000원 부분까지 올라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슬슬 매도를 고려해야 되는 그런 시기란 얘기죠. 그래서 23,300원을 강력하게 일봉상 넘어서면서 돌파가 나오면 계속적으로 홀딩하면서 23,000원까지 끌고 가시면 되는 것이고 지금 300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오늘 고점으로 딱 찍었네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시세가 무너지는 걸 뭘로 판단하냐면 자, 이걸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 자리가 이탈되지 않으면은 얘는 지속적으로 상승력이 나오는 거예요. 자, 어제 도직격 캔들의 중심가 그러면 얼마입니까? 19,300원이 이탈되지 않아야 현재의 이 지속 우상향 고점 갱신 흐름을 계속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19,300원이 깨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량 일단 익절하고 빠져나오시는 거고 이대로 지속적으로 상승력이 나오면 23,000원까지 바라보시면 됩니다.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아니,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성공투자 기원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는데요. 혹시나 이후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센플러스 박정식이라고 치신 후에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수님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알찬 종목 분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